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과 중고 책방 가는 것을 즐겨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자,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 예, 최근에 낸 책,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릴 거예요. 나는 책 받고 싶다. 책 신청,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5001 문자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볼게요. 중고 거래로 최신형 노트북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해서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사기꾼은 피해 금액만 주고 바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럼 제일 빠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태도가 괘씸해서 피해 금액 플러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하면 되는 걸까요? 해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중고거래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아니, 요즘 중고거래 정말 활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례처럼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요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온라인 중고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시장 규모가 아마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면 된다. 뭐 꼭 새 거 필요 없는데. 자, 이러면 중고 거래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다가 한번 사기를 당하면 금전적 상처 이거 받은 거는 사실은 뭐 그것도 마음 아픈데요. 네. 진짜 마음 상처가 큽니다. 이거 세상 못 믿겠네. 그렇죠. 꼼꼼하게 골라서 선택한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그거가 딱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사기였다니. 아. 자, 이제 중고거래 사기도 그런데 형법상 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민사상의 이제 배상 책임도 당연히 물을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문제는 이제 중고거래 사기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몇만 그렇죠. 원, 뭐 네네. 많이 하면 이제 몇십만 원. 자,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작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막 피해 금액 전체 여러 사건들을 봤을 때는 네.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거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교통비만 생각해도 이게 벌써 안 맞는데 부담스러워. 자, 이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사연과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배상 명령 신청 제도를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 명령 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이 형사 재판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한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형사 소송을 해도 이 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사기죄 처벌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민사 배상은 누가 해줘요? 이렇게 하는 상태가 네네. 되겠죠. 자, 그런데 형사소송 끝나고 민사소송까지 하려면 시간도 들고 돈도 많이 들고 부담이 상당히 듭니다. 네네. 자,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별도로 민사소송 없이 네.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한테 네. 그 범죄로 인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금전배상하라는 그런 판결문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쉽게 말해서 배상명령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 필요 없게 된다. 그러네요. 간편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소액 피해 당했을 때는 이 말씀해 주신 배상 명령 신청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배상 명령 관련돼서 모든 범죄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기 피해다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네, 실망하시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갖고 제가. 자, 그래서 가능한 대표적인 범죄가 이제 폭행죄, 성범죄, 사기죄 이런 경우인데요. 네네. 자, 배상명령 신청할 때 피해 금액은 피해자가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되는데 네. 이미 이제 공소 제기된 그 자료가 네. 증거가 되잖아요. 자, 그런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 피해입니다. 그렇죠. 정신적 피해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폭행이나 성범죄에 관련된 내용들 피해 산정하기 어렵고요. 그럼요. 아까 이제 사례자분께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네. 금전적 피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네. 금전 피해가 보상된다면 정신적 피해는 없다라는 관점에 서 있습니다. 네. 이것도 깨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자, 이런 사건에서 결국은 금전적 피해 배상이 안 될 때 배상 명령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전에 대한 것만 보상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사실 정신적인 게 더 큰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상 명령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시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재판이 시작되고 어느 시점까지 내야 될지, 그러면 항소심 재판, 두 번째 재판 받는 그 재판이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변론 재판, 변론 종결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네. 판사랑 진짜 얼굴 보는 날의 마지막 날을 변론 종결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재판 받고 판결 나오고 두 번째 재판 받고 판결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볼 때까지는 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배상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사건 번호와 상대방의 이름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사건이 진행 중인지를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인터넷에 치시면 돼요. 대법원 치실 필요 없고요. 네.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작성하시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실 때는 사건명, 사기면 사기, 뭐 무슨 죄명을 딱 쓰시면 되고요. 네. 신청인이 누군지 이름 쓰시고 사건 번호 이렇게 쓰셔서 해당되는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직접 가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법원 가면 민원 안내실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잘 모르시겠으면 그 민원 안내 담당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네. 설명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상 내용 관련돼서 어떤 내용의 배상의 내용이 있다.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이것도 뭐 한번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신청할 때 피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어야 돼요? 네, 배상 금액은 이제 범죄 때문에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이상으로 적으셨을 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계산이 불가능하면 전체를 다 기각시켜버려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치료비는 당연히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비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위자료는 배상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위자료를 넣으셔서 처리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입증 부족으로 재판부가 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으로 모든 100%를 완벽하게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요새는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 네.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형사 재판과 동시에 네. 민사 소송을 같이 거십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 진행되는데 양쪽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일괄로 타결시켜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변호사님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네.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지체된 정의는 가치를 상실한다. 배상명령 제도와 같이 이제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절차의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격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피해자에게 너무 과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정의가 실현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부정의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제도를 잘 활용하고 또 좋은 신속한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